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시비를 공개합니다. 비매너 모모모에 생긴 일. 이번 사연은 소개에 앞서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닐이에요? 이게 이제 신차 발표 전에 왜 스파이샷이라고 그래가지고 오, 디자인 테스트할 때, 공개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검은 비닐 차량의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해 8월 영국 켄트주 마게이트. 퇴근 후 귀가한 벽돌공 토비 베일리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집 앞에 떡하니 세워진 불법 주차 차량 한 대였습니다. 평소 집 앞 불법 주차 차량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베일리는 집 앞에 주차 금지 표지판까지 붙여놨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불법 주차 차량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불법 주차 관련한 갈등이 동네 사람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베일리는 곧 차량 주인이 나타나겠거니 하고 해당 차에 빨리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를 남겨뒀는데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까지도 베일리의 집 앞에 버젓이 주차돼 있었던 겁니다. 엄연히 가는 도로면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 주면 안 그렇지. 되잖아요. 저길 막아놓으면 어떡해. 자기 편하자고. 결국 화가 난 베일리는 마침 집으로 배달 온 검은색 비닐 한 무더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섰고요. 불법 주차 차량에 검은색 비닐을 칭칭 감싸며 다소 극단적인 복수를 감행했던 겁니다. 저 복수를 저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뭐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그러게. 견인 조치를 취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견인 조치하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주인이 나타났는데요.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랐어요. 죄송해요. 자신의 불법 주차 사실에 대해 사과하면서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근데 저것도 안 긁었으니까 저렇게 훈훈하게 됐죠. 다 긁었어 봐. 훈훈하지. 이게 송사로 넘어가지. 뭐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주차난이 심각한데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유지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한 마땅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짜. 특히 내 집 앞 사유지에 누군가 불법으로 주차를 했다고 할지라도 해당 차량을 훼손했을 경우엔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차량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요. 또 앞서 소개한 영국 사건처럼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국내에서도 뭐 계속해서 이런 분쟁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제도가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보완돼야 돼요. 예. 그 선을 넘지 마 59, 4위를 공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찔한 도로 연수. 이번 특종은 그냥 영상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운전하고 있죠? 여기서 뭐 가르쳐주고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서 있죠, 누가. 예. 도로 연수 중인 건가? 버스 도로 연수. 그런데 이 영상이 공개된 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0월 남아공 이스트 케이프주에 위치한 모 고등학교 학생들이 탄 통학버스를 촬영한 것인데요. 설마. 자, 운전자 옆에서 길을 가르쳐주던 남성의 정체는요. 바로 이 통학버스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것은요. 맥주병이었습니다. 저게 맥주병이에요? 통학버스 기사면은 무엇보다도 걱정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술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 운전대를 맡겼다고요? 자, 좌회전하고 유턴해, 여기서. 기사가 승객한테 운전대 맡긴 거잖아요. 승객도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잖아요. 그런 걸로 보여요, 지금 보니까. 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앞에 좌회전. 충격적이게도 술에 취한 버스 기사를 대신해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운전 면허가 없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진짜 맛있는 맛, 난다, 맛. 얼마나 학생들이 불안하면 뒤에서 찍었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저러다 사고가 나면 사고 나지.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돌발 상황에서 미숙년 운전자가 대처를 똑바로 못해서 큰 사고가 나면 좀 참사예요. 버스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타고 있었겠어요. 뒤늦게 문제 영상을 접한 이스트 케이프주 교육부 측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겁니다. 학부모와 사람들 역시 자격이 없는 버스 기사를 당장 해고하라라며 비난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결국 문제 버스 기사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됐고요.
반성을 하셔야 다르시는 저런 일을 안 하실 텐데 과연 그럴지가 의문이네요. 저런 책임감을 갖고 계신 분이. 리마 그 선을 넘지 마고 싶고 3위 공개합니다. 3위는 자, 오, 오태 갑시다. 오 가야 1대1 가죠. 기사가 두 개인데 어떻게 퇴근하요?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예, 묶여있지 않아요. 묶으세요, 빨리. 완벽하게 선이 갈려져 있어요. 빨리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지난 10월 25일 미국 텍사스주 한 커플은요. 친구들과 도로를 질주하며 드라이브를 즐기는 모습을 SNS 라이브로 생중계했습니다. 그놈의 SNS는 아유 정말. Me he salido de los cocos 2 veces por madrugada. No saben ni cómo llegó a la casa. ¿Qué va, chico? Yo, mira, yo manejo. 아직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뭐 운전자도 뭐 술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자, 그런데요. 이 영상이 촬영되고 불과 6분 뒤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왜? 사고의 원인은요. Mira, con la botella en la mano. 술 먹네. 술이네 저거. 와 진짜. 자, 지금 뭐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들도 다 같이 음주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운전자인 모래호는 음주운전 생중계 당시 아니 술 마실 때 운전을 더 잘해요. 자, 이렇게 아주 허세 가득한 망언을 생중계해서 하기까지 했는데요. 아니 음주운전은 정말 처벌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음주운전 사고 어이없는 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계속 있잖아요.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가 죽는 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죽이잖아. 남을 죽이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음주운전을 하던 이들은 실시간 방송을 종료하고 얼마 뒤 맞은편에서 날려오던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해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 저 트럭 기사는 무슨 죄입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운전자인 모래혼을 제외한 3명의 탑승자가 모두 현장에서 사망. 그리고 상대편 트럭 운전자는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저 트럭 운전자는 무슨 죄입니까 정말? 어떻게 해요? 음주운전은 정말 그냥 살인행위. 뭐 준하는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살인행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결코 지울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음주운전의 최후. 이제 그에게 남은 형벌은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일 겁니다. 리마 그 선을 넘지 마고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바데일리에 거주하는 남편 펜 날랄과 아내인 아니타 데비. 어느 날 이 부부에게 큰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내 데비가 6째 아이를 임신한 것이죠. 다둥이 가족이네. 다둥이네. 금슬이 정말 좋은 집인가 보네요. 그러게요. 6째. 그 모습만 그래도 정말 화목할 것 같고 네. 시끌벅적할 것 같고. 오늘의 주제를 잊지 마시고요. 고맙네요. 아내 데비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길 바라며 정성껏 태교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 데비는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사실 임신한 분들이 이게 뭐야?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큰일이 없었어야 될 텐데. 아내 데비는 과다 출혈에 장기까지 손상되는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태. 예상이요. 응급실에서 치료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뱃속의 소중한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정신적 트라우마 2배거든요. 자기 몸도 아프지만 아이를 떠나보는 충격 때문에. 근데 이게 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임산부는 되게 조심조심하시는데 뭔 일이 생겼길래 외상이 뭐 있었어요? 사고난다 하셨나? 아내 데비를 다치게 하고 뱃속 아이를 죽음으로 본 사람은 데비의 남편 펜 날랄이었습니다. 남편이? 남편이 왜? 자, 어떻게 된 일이냐? 아내 데비는 평소처럼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남편 펜 날랄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임신한 아내 데비를 향해 흉기를 던진 것입니다. 뭐라고? 임신한 아내라면서요? 아니 흉기를 왜 사람한테 던져? 아니 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거죠? 사건 이후 아내 데비의 친오빠 주장에 따르면요. 그는 평소 내 동생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끔찍한 짓을. 데비와 펜 날랄 부부는 슬하에 딸이 5이 있었는데요. 평소 남편 펜 날랄은 아내 데비가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구박하고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인면수심의 남편 펜 날랄.
그는 한 종교인으로부터 뱃속의 6째 아이도 딸일 거라는 얘기를 듣고는 뱃속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결국 이렇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고 만 것입니다. 이런 말 써 볼지 모르겠으면 이건 이건 인간이 아니야. 한편 펜날랄의 잔혹한 만행이 세간에 알려진 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자 이건 사고였어요. 아내를 다치게 할 생각은 좀 없었다고요. 뭘 생각이 없어. 이거 뻔뻔한 거지. 그럼 아내와 자녀들이 그냥 아유. 자, 지난 8월 10일 마치 휴양지에라도 온 듯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포즈를 취한 한 여성. 그리고 잠시 후엔 사진을 찍어주던 남성이 자리를 바꿔 포즈를 취하는 등 두 사람은 오붓하고 다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뭐 커플끼리 여행 가면 뭐 서로 찍어주고 그러죠. 그렇죠. 멋진 경치 앞에서. 자, 지금까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커플의 사진이 공개되자 끼리끼리 만났네. 아주 잘 어울린다. 이 커플 무개념 제대로 인증했네. 저렇게 두 사람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와, 뭐지? 어디서 찍었길래 그래? 자, 그 이유 이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한 곳은요. 뒤에 건물들 무너진 이 모습 보이시죠? 아, 거기구나. 그 항만 테러. 테러는 아니었어요. 아 그거 사고. 그 폭탄 터진. 그 화학공장 그거 아니에요? 비료공장. 비료공장. 자, 그렇습니다. 사진 속의 저것은요. 지난 8월 4일 베이루트 항구에 보관돼 있던 인화 물질, 이 질산 암모늄 약 2,750톤이 폭발하는 과거로 폐허가 돼버린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였던 겁니다. 저 사고 엄청났잖아요. 무슨 나는 그 폭발 당시 영상을 뉴스에서 봤는데 와 몇 킬로 떨어진데도 지축이 흔들려요. 도시 전체가 네. 폭발이 휩싸였죠. 이 폭발의 충격으로 약 10km 거리에 있던 건물 유리창까지 박살났고요. 도시 곳곳이 붉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무려 220명이 목숨을 잃고 6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10일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긴급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그때 이 문제의 무개념 커플은 이 폐허가 된 베이루트를 배경으로 마치 휴양지에 나들이라도 온 듯 저렇게 서로 사진 찍기에 급급했던 거였습니다. 아니 이게 옆에 현지인들이 좀 황당하면서 쳐다보는 거 좀 보세요. 저러고 싶나 지금 저 옷을 입고. 아 이거 진짜 저 국가에는 얼마나 저 비극적인 일인데 저 앞에서 저러고 있냐. 그러니까 저 피해자들과 저기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무례하다. 자 오늘의 데스크 서울신문의 권윤희 기자님을 영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권윤희 기자님 오늘 저희 기사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사들은 우리가 흔히 선을 넘다라고 할 때 선의 의미와 또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겉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19, 9위 공개합니다. (2018년 9월) 호주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딸기? 저 근데 가운데 바늘이에요? 바늘인데? 자,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된 딸기 속에 꽂혀있던 것은 바로 바늘. 야. 호주 퀸즐랜드의 한 남성이 딸기를 먹은 뒤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응급실을 찾았다가요. 아유. 병원에서 바늘을 삼킨 것 같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고요. SNS를 통해 이 사건을 공개하며 끔찍한 딸기 바늘 테러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저 몰래 꽂아놓은 거야? 왜 저런 짓을 한 거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뿐만 아니라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등 호주 전국 각지의 마트에서 바늘이 꽂힌 딸기가 잇따라 발견된 건데요. 미쳤다 미쳤어. 진짜 무섭네. 이에 바늘이 발견된 총 7개의 딸기 브랜드들은 판매 중단 품목으로 선정, 딸기 수천 킬로그램을 폐기 처분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딸기를 누가 사 먹을 줄 알고? 아 근데 이거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게다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믿음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딸기 못 먹죠 뭐. 못 먹지.
네, 이렇게 딸기 반을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호주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당시 스캇 모리슨 연방 총리는 딸기 바늘 사건을 테러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2달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2018년 11월 11일 딸기 바늘 테러 범인을 드디어 체포했습니다. 누구예요? 자, 범인의 정체는 한 딸기 농장의 전 직원인 50대 여성 마이 우트린이었습니다. 농장 직원이었으니까 농장에서 딸기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바늘을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왜 그런 겁니까? 왜? 호주 퀸즐랜드에 위치한 한 딸기 농장에서 근로자들의 감독관으로 일했던 그녀는요. 아, 일하는 시간은 많은데 쉬는 시간도 제대로 안 주고 짜증나 죽겠네 정말. 평소 동료 직원들에게 딸기 농장을 망하게 하고 싶다는 말을 말버릇처럼 하고 다니던 트리는요. 급기야 딸기 속에 몰래 바늘을 넣었고 그 딸기가 호주 전국으로 유통됐던 겁니다. 아니 불만이면 당신 그만두면 되잖아. 다른 회사 가면 되죠. 먹은 사람 죽을 뻔했잖아요. 저 사람을 괴롭힌 게 아닌 옆에 딸기 농가는 괜히 피해를 입은 거예요. 동반으로 피해를 그렇죠. 입은 거죠. 자, 결국 식품 오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트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3년 2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반시에서 결혼을 앞둔 두 남녀가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아니 뭐 강도짓인가요? 그러게. 경찰은 원한 살인이라고 판단, 한 사람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그런데 이 용의자가 도주 과정에서 경찰에게 총격을 가해 경찰 한 명이 사망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단 사람을 2명을 죽이고 경찰관까지 3명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살인자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몇 명을 더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당시 경찰은 1급 경계령을 발동, 일주일 동안 1000여 명의 병력과 첨단 장비,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수색을 펼친 끝에 드디어 범인이 숨은 산장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범인과의 대치 상황은 마치 전쟁 영화를 방불케 했는데요. 수백 발의 총탄이 빗발친 끝에 경찰이 던진 연막탄과 최루탄에 의해 범인이 있던 산장에 화재가 발생. 결국 범인이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며 어머.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총알이 빗발칠 정도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면은 저 범인이 무기가 굉장히 많았던 얘기 아니에요? 무장이 좀 많이 된 상태였었죠. 완전 무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누구예요? 테러리스트예요? 민간인과 경찰관을 무참히 살해한 범인의 정체는 바로 2005년도부터 8년까지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 크리스토퍼 도너였습니다. 총에 관해서는 뭐 너무나 자연스러웠겠죠. 아니 근데 왜 전직 경찰이 결혼을 앞둔 남녀도 살해하고 심지어 자기 동료였던 경찰까지 죽인 겁니까? 도너는 2007년 4월 자신의 상관이었던 테레사 에반스 경사가 범인 검거 과정에서 범인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고발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그에게 돌아온 것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고발건을 심의한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징계위원회에서는 에반스 경사가 폭행을 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도너가 수습평가에서 낙제점을 준 상관에게 불만을 품고 허위 고발을 한 것이라고 판단, 그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도너는요. 다 똑같아. 경찰들과 경찰 가족들까지. 아무나 어디서든지 다 죽여버리겠어! 표적 살인을 암시하는 글을 SNS에 게시. 그렇게 경찰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LA 경찰국의 전 총경 랜디 콴에게 복수하기로 결심. 그렇게 랜디 콴의 딸 모니카 콴과 그녀의 약혼자를 살해한 뒤 달아났고요. 그리고 도주 중 자신을 불신 검문하는 경찰관마저 자신을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판단. 총을 쏴 살해한 뒤 산속으로 잠적했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딸은 무슨 죄냐. 그 약혼자는 아이고야. 부당해고를 저런 식으로 복수한다고요? 본인이 경찰이었으면 패소를 했더라도 끝까지 법으로, 그러니까 국가의 시스템을 믿었어야죠. 아, 참 너무 안타깝다.